제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 또 얘기합니다. 건강. 저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특히 이제 조금 추워지고 막 이런 시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이면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건강이 잃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전 강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롱 게임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가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동명사 특수 구문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동명사에서도 우리가 꽤 많이 봐야 되는 것, 특히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근본적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습 사실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고 있죠. 그거 좀 믿고, 우리 이제 리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 시간에 이제 했던 게 make either to 해가지고 요 구문을 썼었는데, 여기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진목적어, 가목적어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가목적어였고, 여기 이제 진목적어로 이제 얘기했던 건데, 뭐가 문제였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와 같은 make와 같은 사역동사가 나올 때, 보통 일반적으로 딱 얘기하게 되면 동사 원형이 나온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사실은 여기서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거든. 원래 동사 원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 목적보호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make either to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습관적으로 입을 붙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make a point of ing도 있었고, be in the habit of ing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이제 be on the point of ing라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이미 익숙해졌죠?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it for granted that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목적으로 가목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원래는 이 that이라는 이 절이 사실은 얘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워낙 길다 보니까 뒤로 빼진 거예요. 근데 이제 관용적으로 이게 아예 붙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문법을 할 때는 분석이 가능하더라도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그 구조를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어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탁 보고 탁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be apt to도 있었고, tend to, have a tendency to, be prone to, 막 이런 것들 쭉 있었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제 only to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only라는 것은 영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과를 얘기해서 뭐뭐뭐 했는데, 그러나 결국엔 약간의 그러나적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거와 함께 같이 내가 뭘 생각을 했다? never to.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내주는 투부정사로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독립부정사 구문은 쭉 거기 책에 써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선생님이 to make matters worse 같은 것들도 해줬고요. 그렇죠? To say nothing over A 같은 것도 했었고, 그런 것들 딱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거라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이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강도가 세지 않다. 요거는 그냥 대충 봐도 상관은 없겠다. 왜? 해석이 못할 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로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 그다음에 be likely to와 관련된 그러한 구문들은 워낙 빈출하는 거니까 거의 구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단어다 정도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친숙해져야 돼요. 오케이? 요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가 중강을 했었죠. 자, 오늘부터가 이제 동명사 파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동명사라는 것도 앞서서 내가 투부정사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영어의 원칙, 원리, 무엇 때문이다? 자리 때문이다. 자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어 자리에, 이와 같은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는 딱 정해져 있지요. 명사라는 품사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자리가 어떤 형태를 갖지 간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일반 명사인 Brad가 들어가든지, 오케이?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to 부정사가 들어가든지,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든지, 형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명사라고 알 수 있는 것들,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명사, 동명사 당연히 있고요. 또 뭐도 있어? 여러분이 배울 때 it, this, that 같은 지시대명사. 그죠? 그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시대명사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떠올라,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는 거 배웠죠? 근데 어쨌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요. 어쨌건 품사적 기능이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what으로 시작해가지고 뒤에 물음표가 없이 그냥 what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들 관계대명사 본 적이 있어요.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사라고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자리 때문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형태에 너무 현혹당하지 말고 영어의 원칙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 기본적 자리 구조에 대해서는요. 생기초 용어 1강이나 2강 정도를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투부정사를 내가 설명하면서 동명사도 같은 의미다. 어차피 주어는 한국말의 조사로는 는, 이가 라고만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되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명사적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리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야, 자리 때문에. 자, 그 얘기 드리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동명사 이제 연습 들어가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사실 이제 이 동명사 파트에서는 오늘 강의에서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근본적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끼시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일단은 동명사 주어 연습을 이제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미리 이제 예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연습해가지고 이제 뭐 연습하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드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evidence that 이렇게 됐죠. that 앞에 일단요. 여러분들 명사가 나오시게 되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that 앞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거의가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동격도 있어요. 동격도 있지만 독해라든지 해석을 할 때 방법은요. 동격이건 관계대명사건 문법적으로 따지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독해를 할 때는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어차피 꾸며주는 기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That eating chocolate does not cause acne, comes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제 얘가 evidence가 주어고 그 다음에 comes가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요.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주어 다음에 he is, I am, she was처럼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 공부할 때 보시게 되면 뒤에 보호라든지 목적어 또는 목적 보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사를 축으로 해서 나눠서 끊어서 들어가시게 되면 해석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 영어로 갈수록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 얘 같은 건 약간 변태스러운 거야. 아주 그지 같아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주어 다음에 동사를요. 굉장히 뒤에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주어인지 동사인지를 잘 구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문법 문제의 99%는 이런 형태가 다.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넣어줍니까? 꾸며주는 기능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기능들.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어는 항상 명사잖아. 명사를 갖다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거든요. 제가 이제 분사 파트, 나중에 분사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길게 꾸며줄 때는요. 명사로 길게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게 영어의 특성이에요. 이게 95%예요.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줘요. 이런 거는 굉장히 적어요. 이럴 때는 보통 단어, 짧은 단어로 꾸며줍니다. Beautiful lady, sexy power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서 꾸며줘요. 근데 그 뒤에서 꾸며줄 때는 굉장히 길게 꾸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이 나오는 게 구나 문장으로 많이 꾸며줍니다. 구나 문장으로.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당연히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 구 이런 것들도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차후에 배우겠지만 사실은 분사구는 형용사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전치사구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문장이 들어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흔히 말하면 SSV, V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와 같은 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문법을 하실 때는 당연히 요걸 제껴내시고 주어 동사를 찾으셔서 이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꾸며주는 기능이니까 얘가 1번이 돼야 될 것이고 얘가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등 영어가 다 이런 구조예요. 거의 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걸 자꾸 직독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러면 증거란 뜻입니다. evidence. 근데 eating chocolate. 여기서는요. 얘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접속사예요. 물론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동격이라고 얘기되는데 해석상으로는 이제 관계대명사처럼 꾸며주는 기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eating chocolate. 자, eating이 주어입니까? 초콜릿이 주어입니까? 초콜릿은이에요? 아니면 초콜릿을 먹는 것은입니까? 그렇죠. 얘가 주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동명사 주어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럼 얘에 따르는 동사는 뭐냐? 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does not count. 얘가 이제 동사를 차지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상 봅시다. 초콜릿을 먹는 것은 초콜릿을 먹는 것이 actually 여러분들 나와 있죠? 여드름이라고. 여드름을 발생 또는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됐죠? 이렇게 해석돼야 깔끔합니다. comes from two studies. 두 개의 연구로부터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통 나오게 되면 이제 문법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comes냐, come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vidence가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주는 문제 패턴이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단수니까 comes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이제 분사 파트에서 한번 이제 이런 구조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놓여서 꾸며준다. 그 영어는 사실 후치 수식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자꾸 직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장 분석 능력이 있은 다음에 직독을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없이 들어가 버리면 좀 문제가 생겨. 자, 그 다음 거야. 여러분들. Taking a few minutes to eat weak to the soul does. 그죠? 이런 것들 딱 이제 동사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주어는 당연히 taking. 동명사가 앞에서 내가 투부정사가 뭘 안 됐어? 동작적인 거에서 나왔으니까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사인 것은 명사 쪽으로 받아서 동사 접속물을 숫자는 셀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does라고 써주는 겁니다. Taking a few minutes to each week to the soul. 그렇게 하기 위해. 투부정사는요 거의 대부분이 뭐뭐 하기 위해인데 잠시 뒤에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를 구별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 매주 몇 분의 시간을 갖는 것은 many things for you. 당신을 위해 많은 일들을,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였냐면은 원래 질문이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고마움에 감사의 편지를 써보거나 이렇게 메모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든지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 위해서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를 좀 정화시켜야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파워주. 그죠? 자, 죄송하고요. Making bricks without straw would have been. 이거 보면은 뭐 좀 느껴지지 않아? would have pp. 조동사 구문에서 우리 배웠잖아. 오케이? The impossible because 대표적인 접속사죠. 알고 있지? 앞에서 갈 때는 왜냐하면 뒤에서 올 땐 때문에. because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뒤에 이게 또 나옵니다. 원인 이유에 대한 그 실전 패턴이 그때 나오겠지만 그냥 무조건 원인, because 원인 이렇게 하고 입에 붙이세요. 아예 입에 붙이시는 게 편해. because 원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서부터 올 때는 이제 때문에라고 하면 됩니다. straw was essential as a binding element.
이때 as라는 것은요, 뒤에 보다시피 문장이야, 아니야? 문장이 아니죠. as라는 건 딱 두 가지 이랬죠? 여러분들한테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면 됩니다.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건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명사나 동명사. 이렇게 됐을 때 해석은 딱 하나예요. 자격, 도구, 신분격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따지면 뭐뭐로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s 접속사는 워낙 뜻이 많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묶음 재료 이 정도로 묶음재로서 정도로 이제 도구격으로 쓰였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앞서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as to that 그 다음에 접속어고 이런 것들은 살짝 눈에서 끊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쨌건 얘가 동사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bricks 벽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것 얘가 주어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어로 쓰여진 겁니다. without straw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그러니까 집 또는 지푸라기 이런 얘기죠.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텐데요. 그죠? 왜냐하면 지푸라기가 was essential as a binding element 묶음 재료로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 없으면 이제 벽돌 같은 거 만드는 거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어쨌건 저쨌건 만들었다는 거야, 못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어 본 거죠. 지푸라기 만드는 거야. 어? 이게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 텐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뭘 하고 있다? 동명사 주어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동명사 연습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주어예요, 주어. 주어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제, 이게 고등 영어가, 이 주어가 좀 길어. 굉장히 길게. 어떨 때는 문장 2개 듣는다. 여러분한테 타프 타입 같은 거 보면요. 짜증 옥만가지로 납니다.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에 보어나 목적어는요, 뭐 길어지더라도 동사로 나눠지거나 접속사가 연결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끊거나 또는 불러부르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주어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법 구조에서 주어 파트를 공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next. Understanding a different language enables. 요게 이제 동사가 잡혀지는 거고요. 미리 예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은, 요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해. 나와 있죠, 밑에. enable, 뭐뭐를 가능하게 하던데, 요게 이제 오형식 구조에서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enable A to B. 요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요 구문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가는데, 모르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지금 구문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빠른, 광속,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가세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 많아요. 뭐, cause, 이런 것들, 뭐, A to B,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쓰입니다. encourage, 용기를 주다, 뭐, 이런 것들, A to B. 근데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꾸 자기 걸로 만드세요. 왜냐? 어차피 이거 공부하는 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강의 근본 거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듯이 요약본 뒤에는 해서 잘라서 자기 걸로 체득해서 딱 보고 딱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cause A to B 얘기를 안 했다면 A가 B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오면 아주 편하죠. Enables you to look at your work culture from a fresh point of view. 이렇게 됩니다. fresh point of view. 이게 이제 view라는 게요. 광경, 장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시야 이런 뜻도 있지만 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신선한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가보죠. Understand a different language. 어떤 다른 언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됐죠? 이렇게도 좋고요. 안 되면 어떻게 들어와? 그냥 뒤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야. 신선한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당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선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악을 알아야 돼요. 자유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속박을 당해봐야 돼. 감금돼봐야 돼. 난 자유를 정말 잘 알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라는 걸 잘 모르면요. 불행해 봐야 됩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불행해 봐야, 아니,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선생님은 고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공부가 얼마나 정말, 근데 백날 내가 이 얘기해도 잘 안 와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가정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행했었고, 그러니까 좀 일찍 선생님,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셔서, 선생님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이제 저희는 국민학교죠. 그때부터 고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신문, 우유배달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이고 롯데월드도 거의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아파트 한 3동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모래와 벽돌로 제가 했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었어.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일을 막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건설 막 이런 쪽으로 잠깐 근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보면서 뭘 느꼈느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그걸 느낀 거예요. 야, 나 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드니까. 난 도움이 됐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이 공부가 정말 이게 그 당시 이제 부모님 계실 때는 정말 하기 싫었죠. 막 뭐라고 보면.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 딱 하고 나니까 공부가 정말 제일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은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웃기겠네 이러면서 욕할 수도 있는데 그 고통 받아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현장 학생들한테도 근데 이게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잘 느끼세요. 정말로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뭐 학교는 기본이고 요즘에 거의 학원도 기본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때요? 인터넷 강의 기본이고요. 솔직히 과외들도 많이 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근데요, 그거 못하는 학생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껴야 되고, 자,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제가 외국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이 한글이요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겪어봐야 제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비슷한 얘기죠. 서로 다른 언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요, 당연히 우리나라 언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가볼게요. 그 다음 거. Being wise does not necessarily mean learning a lot of facts or a lot knowledge from books. 이렇게 되네요. 주어는 어떻습니까? does라는 게 그대로 보이셔야 되고요. 주어는 being wise. wise라는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명사가 되려면 wisdom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주어가 being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현명해진다라는 것은 does not necessarily mean learning a lot of fact. 뭐 끊어서 가죠. 많은 사실을 배운다라는 것을 혹은 많은 지식을 책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learning이 지금 두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a lot of facts, 그 다음에 두 번째 a lot of knowledge. 이거를 배우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랑 지혜는 좀 틀린 개념이죠? 그죠? 지혜는 사실은 어떻게 응급면이라든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고 지식은 어때요? 좀 쌓아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과 지혜는 별개가 될 수 없어요. 높은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건데요. 저는 개별적으로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욕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전에도 사실은 좀 불만이었었어요. 어떻게 수학을 치르지 않고 대학을 가게 하는가? 그런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문과인데요. 저는 문화생지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다 하고요. 미적분 다 했었습니다. 저희 때. 그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학습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학생들이 저기 하지 못하는, 저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 쌓아놔야 됩니다. 분명히 쌓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그게 주입식이기 때문에 좀 문제인 거죠. 그 공부의 양이 아니라 그게 방식의 문제인 건데 거기에는 또 시간적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 수학이 필수가 된 거 아주 당연하다고 얘기하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영어 지문에도 저희가 있어요. 물화생지가 나오고요. 뭐 물리 지문도 있고 과학 지문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이제 지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막 물어봐서 야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무슨 지역이 있잖아 툰트라 지역이잖아 막 이러면은 애들이 표정이 딱 선생님 저희 이과인데요 이러거나 또는 어떤 이제 뭡니까 이과적인 얘기를 막 유체 역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희 문과인데요 그게 잘한 겁니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좀 있어야죠. 아니 그 상식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저는 좀 해야 된다 봅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좀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A wise man understands human nature, relationship. 어멍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전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뭐 사이에라고 할 때 between이 있어요. between 이렇게 했을 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표시하면 안 되겠다. 두 개 사이를 얘기해 주는 거고 among이라는 거 뭐뭐 사이인데 무조건 세 개 이상일 때 뭐뭐 사이에 이런 의미로 쓰여지죠. among humans 인간들 사이에 and 병렬 구조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당연히 and가 있는 것이죠. and. complex situation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같이 묶어라. 이렇게 되네요. 가보죠. A wise man 현명한 사람은요 understand human nature 첫 번째 인간 자연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좀 싼티나는 거야. 중학교 걸로 계속하면 안 되지. 인간 자연 아니죠. nature라는 건 본성 특성이라는 걸 갖고 있죠. 인간의 본성 됐죠? 이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relationship among humans.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 이게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in which humans become involved. 인간이 관계 또는 포함되어지는 자, become plus involve라는 것은요. 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수동태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be plus pp plus by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만 이제 고정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건 수동태입니다. 형태를 얘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죠? 수동이죠. 비동사제가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비동사는 뜻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동사로 보기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사실은 동사라고 그러면 동작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싸운다, 잔다, 먹는다, 어떤 행동을 얘기한다면 얘는 딱 세 가지 해석이죠. 뭐랬죠? 이다, 있다, 되다, 와 같이. 사실은 이거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비동사로 따로 취급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의문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존재동사예요, 사실은. 독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자인동사인데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있던데 얘네들은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다가 뭔가를 수반하는 겁니다. 혼자로는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혼자 딱 비동사만 나왔어. What I am. What I am. 현재 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때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이런 것들을 수반하죠. 뒤에 ing. 분사를 붙여서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얘네가 실질적 뜻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be 플러스 pp만 수동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become도 똑같이 become 플러스 pp. 얘가 핵심이라니까, 얘가. 얘네들 택을 얘기해 주는 거고, 형태. 그 다음에 get 플러스 pp도 마찬가지로 수동태예요. 그러면 fe는요? 그럼요. fee 플러스 pp도 당연히 수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정 지으면 안 돼. 됐죠? 그러니까 포함되어지네. 그러니까 뒤에서 이거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관계 또는 포함하는 복잡한 상황. 됐죠? 이게 세 번째네. 이거를 이해해야 되네. 다시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됐죠? 첫 번째 뭐를? 인간의 본성. 두 번째 인간 사이의 관계. 세 번째 뭐야? 인간이 관계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됐죠? 이건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건 안 되네. 이거는 이제 지혜를 갖고 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네.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상황이니까. 되셨나요? 오케이. 자,
비슷해요, 여러분들? 아직은요, 그 후반부,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진 않았죠? 반 정도가 넘어가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 100번대 정도 가시게 되면, 분명히 좀 뭔가를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에, reading speed is important. 속독이라는 거겠죠? 빠르게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being able to,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네요. being able to think straight about what you read. 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주어 동사 사이에 지금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장상에서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은 뒤에 물음표가 없죠? 의문적 기능보다는 접속적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주죠. straight about what you read. 이렇게 되는데 뭐 전체를 다 잡아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what이라고 나오는 것이요. 문장상에서 해석되는 게 고등 영어에서는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관계대명사처럼 해석되는 게 거의 95%라요. 간혹 이제 무엇 정도로 해석되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being able to think straight. 저희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라든지 우리 PD들이 죄송해요. 오늘 임팩트 확 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이게 이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저게 사람의 머리니 막 이러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임팩트예요. 자, 다음 강의에다 제가 바꿔서 오겠습니다. Being able to think straight about what you read. 당신이 읽은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far more valuable. 보다시피 이제 비교가 나왔으니까 far는 강조죠.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됐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가 현장에 있는 학생이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큰 맥락만 잡는다면요, 플랜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6월까지는 정독성 훈련을 하세요.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고 여러 걸로 만들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만 인정하셔가지고 완벽한 독해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계속 정독성 훈련하세요. 그게 6월 말이에요. 그리고 7월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다독성 훈련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완벽한 독해력,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영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영어는요, 반드시 수직 상승해요. 갑작스럽게. 제 제자 중에 곧바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학생은 거의 40점대까지 한 방에 뛰어오릅니다. 왜냐면요, 이건 일종의 저수지처럼요, 1등급이 나오려면 그만큼 물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면 막 모의고사 풀고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제가 샤블링 한다고 그래요. 샤블링. 샤블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삽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속어적 표현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제가 쓰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땅 파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방에 딱 해서 음을 딱 끌어내야죠. 아무데나 판다고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식이 맞아요. 믿고 따라오세요. 굉장히 실패하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왜? 주위 애들이 자꾸 넘기고 뭐하고. 여러분 하루에요, 독해가요, 절대로요 4개 5개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독해가 아닙니다. 손목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뒤에 있는 거 그냥 살짝 답이 맞았나면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하나하나 왜 맞았고 틀렸는지 정확히 따져내야죠. 그래야 다음번에 실수가 없죠. 근데 맨날 똑같은 점수대인데 맨날 많이 풀어. 환장하겠어요. 단어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뇌가 하루에 100개를 합니까? 저는 정말 안 돼요. 저는 정말로 10개 이상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안 외웠어요. 그런데도 최고 득점 맞았어요. 이유는 뭐죠? 어차피 100개 해봤자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건요 15개도 안 남아요. 다음날 되면. 이틀 되면 가물가물합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시간적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대. 알겠습니까? 영어는 쌓여서 그 점수대가 되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고등학생, 그러니까 입시생들은 보통 9월쯤에 터져요.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1월부터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2학년이나 1학년 때부터 쭉 해야 하는 학생들은 이미 나오겠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9월이에요. 늦게 한 사람들은 10월이고, 재수생들은 보통 초반에 많이 나오는데요. 9월이나 10월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나태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태해져요. 자기 시간 통제 잘못해서. 얘가 좀 딴 곳으로 좀 새긴 샜는데, 정독성 훈련 꼭 하세요, 여러분들. 정독성 훈련. 그때가 이제 6월까지예요. 자, 갑니다. 이제 똑바로 생각하라는 거야. 깊게 생각하고, 양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집중을 갖고 딱 하셔야 됩니다. Reading without thinking. 이렇게 되겠네요. 주어는 또 마찬가지로 reading이 주어고, may do. 이렇게 되네요.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읽는 것은 may do harm. 밑에 나오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해를 끼치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요거의 반대가 do good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거나 좋은 것을 주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줍니다. do harm, do good을 꼭 익혀두십시오. If when you read.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하죠.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읽는 것은 그죠?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거야.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것은요. May do harm if what you read is not true. 당신이 읽는 것이 진실이, 즉 사실이 아니라면 do harm. 피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됐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괜찮은 내용입니다. 동명사, 이 주어.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next. 네, stop ing 요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 설명되고 오늘 강의가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니 제가 마음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기억하십시오. 이거 많이 필기를 해주십시오. 항상 많이 나오는 게요. 이렇게 꼭 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자, 여기다 쓸게요. to, me, 동명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현장에서. to, me, 동명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to 부정사는요, 원래 자체가 미래나 목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라면 동명사라는 건 동사에서 명사로 변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적인 것을 명사 쪽으로 한 거야. 이미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던 어떤 동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과거 지향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지금 stop 나오지 않습니까?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smoke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stop to smoke. stop smo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명사냐 명사냐를 갖고 이제 막 따지게 돼요. 따지게 됐을 때 원래 자체가 동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흡연 의도고 둘 중에 하나는 금연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의미가 이제 완전히 반대적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보다시피 투부정사 미래고 동명사는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취할 때가 있고 동명사를 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막 이러면서 막 외웁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는 막 그런 거 가르쳐요. 좀 재밌게 외우도록. 커피야 동명이는 끝까지 연고대 보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앞글자 따가지고 막 외우고 이러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거 진짜, 네. 제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영어가 점점 싫은 거야. 보기만 하면 다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일단 근본적 원인부터 가세요. 얘는 당연히 뭐라고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춘 겁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흡연 의도예요. 흡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얘는 뭐다? 담배 피워왔던 것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금연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걸 멈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왜냐면은, 많이 봤을 겁니다. Stop, forget, remember.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이제 try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요, 반드시 외우실 때 이거 원리를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원리를 외워주는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알죠? It's nice to 그러니까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It's nice to. 제가 한번 쓸게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많이 쓰는 게 meeting you.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이게 보통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약간의 의미가 틀려요. 이때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앞으로 만나게 되니까 반갑다라는 처음 만났다는 인사죠. 근데 nice meeting you 이래버리면 동명사를 썼을 때는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주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만나서 반갑다라는 그런 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어 전반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핵심인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상당히 꽤 잘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꽤 잘 나오는데요. 여하튼 투 부정사가 됐을 때는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행동이 일어난 게 아니야. 담배 폈어, 안 폈어? 담배 안 폈어요, 이거. 담배 피려고 한 것이 안 된 겁니다. 투부정사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정말 투부정사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굉장히 많아요. 진주어가죠. 그런데 위에서 위한 정도로 이렇게 미래 목적으로 해석하시면요, 웬만한 부정사는 거의 다 해석이 잘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 앞에서 투부정사를 이용해가지고 so as to, in order to, 그리고 그 포인트 부분에 to 부정사 이렇게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을 항상 투부정사가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게 있고, 동명사라는 건 이미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행동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어찌어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말로 얘기했다면 했던 것 정도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하기 위한, 하기 위해, 하려는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하나 있었었는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가 있었냐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어떤 이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아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좀 영어로 나왔던 건데 한글로 해주는 거야. 한글로 해주는데도 한번 맞춰봐, 여러분들. 그래서 설명 거의 다 했어. 막 모여서 급하게 막 갔어요. 사고가 나버렸네. 크게 다쳤어요. 이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아우, 안전벨트만 착용했다면 그렇게 크게 안다는 거예요. 안전벨트. 그죠? 그랬을 때, forgot. 이렇게 돼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forgot, to fasten이냐. 이게 있었고, 이제 안전벨트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astening이냐. 이게 있었었죠. 뭐 뒤에는 먼저 seatbelt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안전벨트를 그거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to fasten일까요? fastening일까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그냥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forgot to fasten이야, fastening이야. to fasten이에요. 아마 순간적으로 이런 학생들 요거로 되게 많이 나왔어. 그죠? 이건 뭐야? 어찌됐건 내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것보다도 안전벨트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거라니까 투부정사. 안전벨트 할 것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다친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지네야. 지가 안전벨트 이렇게 촥 했던 걸 지가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문 열다가 막 걸린 거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완전히 의미가 틀리다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요, 의미가 틀려져서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해석상으로.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것만 자꾸 외우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줄게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효용이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be used to ing가 있고, 그죠? 우리 했었어요. 또 뭐가 있죠? be used to are.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뭐 하기 위해 이용되다. 둘 중에 하나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얘는 전치사를 얘기해 주는 거지. 얘는 결국 동명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투부정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뭐뭐 하기 위해 이용되다. 하기 위해 이용되다. 뭐겠어? 얘죠. 투부정사. 얘는 뭐뭐 했던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전반에 다 걸쳐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번 외우시게 되면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도 적용하시고 다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저 여기 좀 다른 필기를 위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stop ing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뭐 했던 것을 중지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쓰여지는데요. 자, 뭐 예문부터 먼저 한번 보죠. 예문부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you had better. had better라는 것은 우리가 조동사 구문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동사 원형 들어온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stop smoking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금연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금연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대로 해석되죠?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좀 갈등을 했었어요. 뭘 갈등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좀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의 차이점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투부정사, 동명사 이거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나열해서 막 외우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거 싫은데요. 이게 굳이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뿐더러 근데 동명사에 대해서 투부정사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외우란 말은 사실 안 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막 이런 게 있어요. want to, have, expect, 뭐 desire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pla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 부정사를 갖다 취한다 막 하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잘 한번 느껴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wish도 있습니다. 이게 뭘 느껴져요 여러분들? 전부 다 미래 개념 동사라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을 원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거야. 어? 못 느끼겠어?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있냐 이거지 난. 이거 막 외운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투부정사는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명사는 좀 나오는데 이 동명사를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뭐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기존에는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이런 거를 딱 해가지고 제가 많이 썼던 게 이제 그거였었어요. 사실은 이거였거든. 메가 바스 뭐 이러면서 CF 뭐 이렇게 썼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만 외워라 막 이랬는데 지금의 이제 영어가 만약에 이걸 가르쳐 준다면 좀 더 발전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걸 말씀드리겠지만요. 원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이런 동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mind 꺼리다 mind ing 이런 식으로 외우거나 또는 enjoy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또는 이제 give 얘는 이제 give u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는 이제 admit 인정하다. P는 이제 postpone. 거기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이제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얘는 뭐 put off. 그 다음에 얘는 avoid. 피하다. 뭐 이제 얘는 stop인데요. 얘는 둘 중에 하나 다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얘는 consider. 고려하다. 또는 이제 finish.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외웁니다. 요게 이제 그전에 제가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안개도 좋겠다. 아니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굳이 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만약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면 동명사 파트를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케이?
그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해설,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조원, 허가, 회피, 종지, 용인, 부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요. 조원, 허가에서 advise 그 다음에 allow 나오죠. allow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주셔도 좋아요. 아까 이제 stop이라는 걸 뺀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avoid, escape, 그 다음에 cannot help. 이건 사실 앞에서 배웠어요. ing.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이제 밤새 연구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풍부하게 해줄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거였어요. 빠빠, 아빠. 이제 이렇게 해서 PMP 게임, CF, CD,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치하죠? 굉장히 유치한데, 이제 여러분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말을 집어 넣으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P 같은 경우에는요, 뭐 P 같은 거만 그대로 썼지만 postpone 나오죠? 연기하다. postpone, 이거 연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void, 회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는 뭐 나온 것처럼요, put off, 이것도 연기하답니다. admit, 인정하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P가 또 나오죠. 이건 이제 practice, 연습하다. practice, 뭐 이런 것들 써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 P는 permit, 이런 걸 써준 거예요. 그래서 M은 이제 mind, 이걸 써줬고, G는 이제 나온 것처럼 give up.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그 다음에 A는 이제 avoid 썼고요. admit 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줄까? advice 정도. advice. 그 다음에 이제 M은 miss 정도. 그 다음에 E는 enjoy. 요렇게. 여러분이 붙이시면 될 거예요. C는 이제 뭐 consider. 원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거야. 굳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거 굉장히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이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ete. 끝내다, 완성하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뭐 deny. 얘는 좀 필요해요. deny는 좀 필요하고 deny ing는 그 다음에 이제 R 이거는 이제 regret 요거를 얘기했던 거고 거기 있는 걸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는 escape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편하게 하시려면 이걸 하시고 조금 더 많이 하겠다면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만 이제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기존에는 이거였다가 이제 새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만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난 이거 좀 그냥 단순 암기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하십시오. 오케이? 자, 어쨌건 제가 제일 주장했던 거 뭡니까? to, me, 동명과. 그쵸? 아무래도 지금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근본 원리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려고 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만 하시면은 쭉 편안하게 나갈 수 있어요. 볼까요? quit이라는 것도 일종의 stop이랑 이제 같기 때문에, stop ing와 같은 거죠. stop thinking of yourself. 그죠? 너 자신에 대한 생각했던 걸 멈춰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think of others.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그렇지 않다면 they will think you are a selfish man. 그들은 네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to, me, 동명가고요. 다음 시간에 되시게 되면 일단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굉장히 조금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아서. 자,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